선생님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청원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 졸업 당시에 교장 선생님이 해주셨던 그 졸업식 축사라고 해야 되나? 예, 그게 가끔 생각이 나요. 사람은 7가지의 쌍기역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얘기.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되게 좀 감명 깊게 들었었나 봐.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좀 빨리 끝나라. 졸업식인데 뭐 이렇게 말이 길어. 이렇게 어디서 혓바닥이 이렇게 길어.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지나고 나면서도 이걸 계속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돼. 다 7개 다 기억나려나? 끼가 있어야 되고 사람은 꿈이 있어야 되고 깡도 있어야 되고 꼴 생김새도 중요하다. 예. 또 뭐였더라? 끼, 꿈, 깡, 꼴, 끈이 있어야 되고 그 연근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들 그리고 5개죠. 2개 더 찾아야 되는데 2개가 뭘까요? 꽤, 꽤, 꾀가 있어야 되고 하나가 뭘까? 끼, 꿈, 깡, 꼴. 아 하나 뭐야 교장 선생님 진짜 알고 싶네. 내가 이거 한 번도 7개를 동시에 떠올린 적이 없어. 한 번씩 다 떠올린 적이 있는데 꼭 하나가 한두 개가 비어. 껌은 아니에요. 꼴, 끈, 깨, 꼭, 끝, 끽, 깍. 끝. 아 끝이 있어야 한다 맞아요. 아, 끝이 있어야 한다 이거 7가지였어요. 예. 생각해보면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정말 진짜. 그 교장 선생님도 그때 당시에 되게 많이 어떤 얘기를 해줄까 혹시 모르겠다. 교장 선생님 지금 돌아가셨을까 아마 그때도 오락가락 하셨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청원고는 아시죠? 이사 사단 그 이사장님 계시니? 아직 살아 계시니? 이사님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 아니야 그 사단법인이어서 안 바뀌어요. 청원고등학교 청원여고가요 거의 카르텔이야. 거기 엄청나요.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진 거예요. 저 정도면 우리 때는 별의 별거 가지고 다 좋아했었는데 그 청원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징 중 하나 뭐냐면 이사장님의 사망을 그렇게 소망하죠. 실제예요. 왜냐면 이사장님 돌아가시면 학교 쉬거든요. 거기 이사장님 돌아가시면은 한 2박 3일인가 3박 4일 동안 학교 쉬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다 거기 가시거든요. 그리고 학생들도 대표로 해서 가시고 그래갖고 진짜 못돼 먹은 건데 학생일 때 선생님이 진짜 나쁜 건데 이사장님의 사망을 그렇게 소망해서 빨리 죽어라 빨리 죽어라 이러면서 막 예, 나쁜 놈이죠.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7가지 끼가 있어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끼가 있어야 한다.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느껴지시죠? 근데 깡이 있어야 한다. 이건 뭔 말일까? 아니요. 열정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는 용기예요, 용기. 그 생각을 너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걸 잘한다라는 끼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느껴지고 사람이 각자가 다 끼가 없을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게 그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이런 식에서 좀 뭐 모자른다던가 아니면 내가 하는 건 별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가 이 정도는 나 이렇게 잘하지 않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 그거를 드러낼 용기가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드러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나 강의 잘해 하면서도 이 강의 잘하는 걸 드러낼 용기가 되게 드물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강의를 해온 건 10 몇 년인데 유튜브로 촬영하면서 올리기 시작한 거는 기껏해 오래잖아. 그러니까 10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니면 못하겠다 싶어서 갈 때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출발하는 것보다 30대 초반부터 했었던 게 훨씬 더 좋았죠. 그렇잖아요. 30대 초반부터 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때 훨씬 더 잘생겼을 거고. 그죠? 근데 그 깡이 없어서 늦추는 거죠, 계속. 더 준비되면 더 준비되면 더 준비되면.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용기조차 없어서 그냥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 말고 딴 사람이 하겠지. 우리 예진 쌤이 가끔 얘기하다 보면 예진 쌤 그런 얘기 항상 하거든요. 나는 뷰티 유튜버가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예, 자기 뷰티 유튜버가 될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막 예. 그러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죠. 뭐 저 정도 생겼으면 얼굴 좀만 두어 군데만 고치면. 예. 그러면 그리고 요즘 화장술이 워낙 발달했으니까 다 알아서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만할 것 같은데 용기가 없죠. 혹시 주변 사람이 날 알아볼까봐 생각으로 유튜브에 올리면 못 알아봐요. 정말로 자기 지인들 중에 가장 친한 지인들 아니면 안 봐요 잘. 근데 희한하게 그 올렸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하는 두려움 그리고 혹은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까 하는 두려움 뭐야 이 돼지는 뭐 이런 생각을 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서 못하게 되죠. 그래서 깡이 있어야 한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꼴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는 사실 좀 의외였었어요. 선생님 처음 들었을 때. 근데 그 교장 선생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꼴이 우리가 생각하는 미남 미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형미남, 성형미녀라고 말하는 그 성형을 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미가 아니라 너가 이 말을 동감하는 나이가 됐으면 이미 좀 늦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동감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건데 사람은요 자주 웃으면요 얼굴이 웃는 상으로 바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세요? 웃는 상이라는 게 있긴 할까? 근데 웃는 상이란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을 봤을 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하게 되게 잘생기거나 되게 이쁘진 않은데 봤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 그냥 편안하고 뭔가 불편하지 않고 그냥 봤을 때 얘는 그냥 되게 기분이 좋다, 마음이 편하다는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은, 그런 인상은요 생김새로 천연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말을 하느냐,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표정을 짓느냐,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계속 변화합니다. 자주 쓰는 근육들이 발달하게 돼 있고 자주 안 쓰는 근육은 퇴화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웃는 상인가 아니면은 뭐 찡그려져 있는 상인가 아니면 화가 많이 나 있는 화상인가 예, 이런 것들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꼴을, 여러분들의 얼굴을 태어난 걸 미남 미녀로 가면 물론 좋죠. 원빈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인생 편했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 태어났는데 요즘 제일 핫한 여자 연예인 누구야? 아이린이요? 예, 아이린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태어났더니 아이린 게이득 뭐 이런 거였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평상시에 말이나 생각이나 표정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인상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은 거기서부터 끌리기 시작하니까요. 끈이라는 거, 이 끈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그러니까 끝하고 같이 관련돼 있기도 하고, 하나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얘기인데 교장 선생님 얘기는 정말 실질적인 얘기였었어. 너희가 생각외로 나쁘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연줄, 학연, 지연, 또 뭐 있죠? 혈연. 그리고 요즘에는 흡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부각하고 있는데, 학연, 지연, 혈연 중에 흡연이 최고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회사 가면 선생님 친구들 가끔 하는데, 야, 학연, 지연 다 필요 없다고, 흡연하고 오면 이미 끝나 있다고. 자기들끼리 담배 피는 사람끼리 나가서 프로젝트 결과 짓고 들어온대요. 그러면 담배 안 피는 사람도 가만히 있다가 뭐야 끝났어? 결론 났어? 이러고 이제 간다는 거죠. 담배 꼭 피세요. 자, 학연, 지연, 혈연. 혈연은 이미 결정되어 있죠. 여러분들 태어나는 순간 결정됐어요. 지연도 결정되어 있죠. 요즘에는 이제 서울의 태생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지연이 되게 희석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선생님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서울로 이제 이촌향도라고 하면서 서울로 올라오는 세대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고 나서 이 낯선 환경에 바꿔서 생각해봐. 너네가 갑자기 뜬금없이 미국 가서 산다고 생각해봐. 오늘부터 세 명 다 미국 가서 살아. 너네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기껏해 어디서 왔어 이거부터 묻잖니. Hello, where are you from? 이거부터 묻잖아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North Korea 이러면 북에서 왔습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되잖아요. 예. 동무 어디서 왔습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 똑같은 거죠. 서울에서 이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라도에서 왔어요. 아니면 뭐 경상도에서 왔어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제 우리 고향 사람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연들이 생긴다고요. 근데 서울은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좀 없죠. 하고 요즘에 이상한 짓거리 하던데 애들이 어디서 왔어요? 강남에서 왔습니다. 강북에서 왔습니다. 이걸로 나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강북의 의리를 지키세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아무데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는 가장 이상적인 도덕적으로 무결한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가장 교과서적인 걸 가르치긴 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들은 그 끈이 발동한다 이거죠. 너희들이 하다못해 회사를 갔을 때도 야 너 어디 나왔어? 고등학교. 너 중계도 나왔어? 중계도 나왔어. 너 누구한테 배웠어? 나 그 주원영이라는 돼지 같은 사람한테 배웠는데 막 이런 식의 얘기하면 맞아 나 그 돼지 배 반자 막 이러면서 막 얘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게 연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끈이라는 거를 되게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가게 되는 대학교 거기서도 역시 그 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함부로 대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뭐 때로는 싫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재수없고 죽여버리고 싶겠지만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 끈이 어떻게 이어져 갈지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되게 소중하게 다루셔라 라고 조언해줘. 꾀가 있어야 한다. 이 꾀라는 거는 이 끼하고 꿈하고 조금 다른 말이에요. 오히려 교장 선생님 말씀하실 때 꾀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창조성, 창의성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분이 그때 그 얘기 하셨었어요. 뭐냐면 창조성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거, 창의력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나라의 사교육이 대표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창의력이라는 얘기인데 창의력이 마치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능력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리고 어렸을 때 아니면 키울 수 없는 능력이라 생각해서
그래서 굉장히 어린 아가들한테 왜 창의력 수학, 창의 수학 뭐 이러면서 이제 창의가 되게 어렸을 때 키워진 능력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비슷한 예 중에 뭐가 있냐면 영어가 비슷하게 그런 거에 해당해요. 이렇게 어문학을 담당하고 있는 그 어문 쪽을 담당하고 있는 뇌는 어렸을 때 발달하기 때문에 뭐 3살부터 5살 사이 이때 발달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놔야 그래야 애들이 뭐 영어나 한국어나 외국어를 잘하게 된다. 그래서 마치 그 타이밍이 골든 타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뭐 유학을 보내던가 아니면 뭐 원어민을 만나게 해줬던가 아빠 엄마도 계속 영어를 사용하셔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잘못 전달하기 시작한 게 바로 사교육이에요. 어떻게 잘못 전달하고 있냐면 물론 그게 사실이라면 그때 하면 좋죠. 근데 3살에서 5살 넘어갔다고 해서 영어를 정복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 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딴 말도 없었고요. 3살, 5살 때는 땅바닥에 있는 거 주워 먹기 바쁘죠. 뭐 건전지도 주워 먹고 뭐 내고도 주워 먹고 이러면서 주워 먹을 때 바쁠 때인데 그때 무슨 영어랍니까? 근데 지금 제 친구 중에 영어 잘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을 키울 때 어떤 특정 타이밍을 놓치면 두 번 다시 안 크는 것처럼 자꾸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창의력은요 모방에서 나와요. 모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다 똑같은 거 모방에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수학의 정석이나 고정이나 이런 어려운 문제들 막 풀다 보면 답답할 거예요. 내가 이걸 한다고 의미가 있나? 하나도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근데 되게 웃긴 게 한 3주 정도 지난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봐보시면 떠올라요. 이렇게 풀면 되겠다. 문제가 조금 변형된다 하더라도 이거 예전에 봤던 그거 비슷할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착각하죠. 난 창의력 쩌나봐. 창의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나왔던 과정들을 알고 있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실패들을 했으며 이 생각을 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반복을 했으며 그러면서 나한테 하나씩 하나씩 쌓인 실력이 어느 순간 내 안에 내재되기 시작했을 때 내가 그게 필요한 순간에 그게 떠오른다 이거죠. 그게 꾀인데 그게 창의력인데 마치 창의력이 사람한테 선천적으로 부여돼 있던 혹은 특정 기간 동안에 키우지 못하면 평생 없는 것처럼 묘사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직도 사회 입장에서 보면 대학생 입장에서 보면 혹은 그 이후 입장에서 보면 아직도 애기야. 지식적인 애기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필요한 순간에 창의력을 발휘하게끔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거랍니다. 라고 하면서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셔라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은 고등학생들한테 고등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셔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마지막에 끝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끝이 있어야 돼요. 끝이 없을 수가 없죠. 시험을 딱 끝나게 되면요.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14시간 공부해. 중간고사 끝났다고 경거망동 하지 말고 다시 계획표 세우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오늘까지 그걸 오늘 놀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선생님 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사실 그날 하루 놀아도 돼요.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2, 3일 정도는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이 다시 또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게끔 체력도 좀 충전하시고 또 때로는 계획도 좀 수정하면서 친구들과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면서 그러면서 좀 그래 다시 내가 이제 뭔가 잘 해놓고 마무리 졌으니까 또 그 다음을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셔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애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 이상 가죠. 내가 옛날에 이래본 적이 있었어요. 오늘 하루는 좀 쉬어 그랬더니 애들이 오늘 하루를 일주일을 쉬더라고. 선생님이 하루 쉬라고 했더니 오늘 하루 학원 안 가는 건 너무나 선생님이 허락한 거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수업도 안 나오더라고. 왜 안 나왔어 했더니 그날은 선생님이 허락한 거고 오늘은 엄마가 허락했다고 개소리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마다 허락하는 거를 다 다르게 기준을 둬서 애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 쉬고 싶죠. 가능하면 학원 늦게 가고 싶고. 근데 쉰 만큼 또다시 그게 또 얹혀져 올 거라고요. 그래서 너희들 나름대로의 마무리를 지을 수 있고 그걸 깔끔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어린 마음에 생각보다 도가 지나칠 때가 있다 보니 선생님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게 애들한테 그냥 강압적으로 14시간 똑같이 공부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걸 알았을 때 별로 난리치지 않죠. 그냥 선생님 저 사실 영화 보러 왔어요. 그때 그래 재밌었냐? 라고 넘어가지. 이 개, 소, 말 뭐 네가 지금 영화 네가 뭐 이 새끼 막 이러면서 하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언가를 항상 마무리 지을 때는 내가 그동안 어떤 걸 했었는가 어떤 걸 잘했었는가 어떤 걸 못했었는가 어떤 게 아쉬웠는가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서 좀 충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대한 비전도 생각해 보셔라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쌍벽을 갖고 있었는데 이 얘기가 교장 선생님이 저희들한테 해줬었던 졸업식 날 얘기인데